자, 그럼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할 만한 국내 이슈를 소개합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도현입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누구요? 오, 바로 오늘 생일 바로? 맞은 모든 분께 생일 축하드립니다. 좋은데요? 당신이 참 잘 벌어진 나라박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의 생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생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방송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엄마가 아침마다 아들 얼굴 볼 수 있게 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거의. 이용주 캐스터 말고도 오늘 모든 생일의 분들께 축하를 그럼요. 드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모두 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시락 확인해볼까요? 첫 번째 도시락부터 바로 막 가볼까요? 케이크 나오는 거 아니죠? 케이크 과해, 제가 그러면. 뭐 네. 아닙니다. 도시락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첫 번째 도시락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빠밤. 춤 좀 춰봐라. 오! 이거 네요. 본인 얘기인가요? 갑자기? 제가 요즘 좀 많이 듣고 있는 얘기긴 네. 한데 저야 춤추라 그러면 바로 춥니다. 준비한 댄스들이 즐겁게 많으니까요. 추죠. 즐겁게 추죠. 그런데 이 말이 채용 면접장에서 나왔대요. 네? 그래서 문제가 설마. 되고 있습니다. 이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네. 네, 저희가 CG로 준비했는데요. 이게 지난 2월 한 지역 신협 최종 면접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보세요. 이쁘시구먼, 어머. 키는 몇인가, 주량은 어느 정도 되나 이런 발언들이 나왔어요. 이게 면접위원들이 여성 응시자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이거 직무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이고. 외모 평가 발언이죠. 이 사전 동의 없이 면접 중인 응시자의 모습을 촬영한 면접위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촬영까지. 네. 야, 정말 요즘에 이런 세상에 이렇게 아직까지 면접 보는 데가 있네요. 상상도 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요. 면접위에서 마스크를 벗자마자 이런 부적절한 발언들이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 춤, 인터넷에 유행하는 제로투 댄스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춤 우리 이용주 캐스터가 가끔 추긴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좀 다소 선정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허리를 막 흔드는 그런 춤이에요. 이게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이게 이후에 이제 입사 이후에 회식 자리에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좀 재치 있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애둘러서 거절을 한 거죠. 그런데도 왜 못 추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로투는 사실은 인터넷에서는 재밌게 즐길 수 있지만은 이런 본인이 자리, 자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없죠. 그런 춤인데 부적절합니다. 채용 면접장에서 이러고 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실제로 듣는다면 저 같아도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들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응시자가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명백한 차별이라는 건데요. 네. 또 법에도 이런 게 있어요. 남녀 고용평등법에선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무나 키, 체중 등 신체적인 조건, 또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인권위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이 성차별적인 문화 또는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겁니다. 지난달 29일 신협 중앙회장에게 채용 지침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그 제목을 읽고 설마 하면서 이 기사를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 해명이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면접위원들이 인권위에 해명한 건데 이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예쁘다고 한 것,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이게 이해는 선뜻 가지 않습니다. 아이고. 또 키와 몸무게 이력서에 적혀있지 않아서 물어봤다면서 이 부적절한지 몰랐다. 이런 지적을 받기 전까지는 부적절한지도 몰랐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네. 또 노래와 춤 역시 본인들이 강요를 한 게 아니라 이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좀 율동도 곁들였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할 말은 많은데 줄이겠습니다. 이걸 해명이라고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협은 또 이번 사건 전에도 면접관이 뭐 남자친구를 사귈 때 어떤 면을 중점적으로 보나 이런 맞아요. 질문을 가지고 아이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 면접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화가 나서 하겠습니다. 화가 안 가라앉아요. 뭐야, 네, 지금 너무 화가 났어요. 네,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취업하려면 산으로입니다. 이건 또 뭐야? 그러게요. 이번에도 취업 면접 관련 소식인데요. 네. 한 취업 준비생이 올린 글인데 중견기업 서류 심사에 붙었는데 면접을 포기했다면서 세부 일정표를 올렸습니다. 한번 어떤지 볼까요? 일정표. 네, 보시죠. 9시부터 입실이 가능하고 10시에 착석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채용 설명회가 이어지죠. 점심을 먹기 전까지는 조별 활동을 하는데 그리고 밥을 먹고 곧바로
등산 면접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2시간 40분 정도 일정으로 잡아놨는데 이 면접으로 수원 광교산에 오른다고 합니다. 아, 이게 찾아보니까 높이가 한 582m인데 능선이 완만한 편이라고 하네요. 이후 2시간여 토론 면접을 거쳐 8시간 정도 만에 1차 면접이 끝납니다. 이게 1차 면접이에요. 1차? 아이고. 진짜 온종일하죠. 이 일정을 보고는 면접을 보러 가지 않았다며 글을 올린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회사길래 이래요? 아니 연봉을 뭐 많이 주나 1억 연봉 한 10억 정도 되면 저래도 돼. 근데 그거 아니죠. 이게 뭐 채용 정보 사이트에 뭐 나와 있는 것도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네. 이게 뭐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로 나오더라고요. 직원이 뭐 한 370명 정도 된다고 하고 평균 연봉이 5,500만 원 그리고 신입사원 초봉은 3,500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제 생각보다는 좀 반응이 좀 갈렸어요. 이게 시대 퇴행적이다, 뭐 등산 다 하고 떨어뜨리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 반면에 뭐 좀 오히려 재밌다, 딱딱한 면접 대신 이런 면접 재밌을 것 같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앞에 신협 케이스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예, 신협 예. 그 질문은 너무 부적절했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등산은 사실 미리 이렇게 일정표를 주고 공지를 한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힘들긴 하지만 등산 좀 해볼만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되게 엇갈리긴 하죠. 예. 근데 사실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챙길 것도 많아지고 옷도 중간에 갈아입어야 아, 되고 그러겠죠. 번거롭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저런 거 하려면은 보통은 저런 건 오리엔테이션에서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합격된 그렇죠.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입사를 하고 합격되고 하죠. 오리엔테이션에서 하는 거를 맞아. 면접 때 하겠다는 맞아. 거잖아 지금. 합격하지 않은 사람들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 일단 해당 기업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15분 정도 진행되는 면접으로는 인성평가를 하기 사실 쉽지 않다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자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주고 또 미션을 줘서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성을 평가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면접비도 뭐 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요. 돈도 준다고 하니까요. 뭐 예, 사실 이 회사뿐만 아니라 산행 면접을 보는 곳이 여러 곳 또 다른 데도 있긴 맞아요. 합니다. 정말요? 네, 또 채용 사이트 등의 이제 등산 면접 후기들도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안 해봐서 궁금하긴 하네요. 자, 다음 도시락. 네. 네. 뭐 말씀하시죠, 김한혜 거. 아니에요. 네.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할만한. 네,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락이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화해는 없었다입니다. 이게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이 있었던 스피드 스케이팅 김보름과 노선영의 이야기인데요. 네. 2018년 평창올림픽 때부터 이어진 회묵은 갈등이기도 하죠. 이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강제 조정을 내렸습니다. 이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두 선수 이름 오랜만에 듣는데 이 갈등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게 꽤 됐어요. 네. 이게 2018년이었죠.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때 처음 불거졌습니다. 네. 이 당시에 레이스 막판 팀워크가 깨지면서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이 크게 뒤처졌고 그렇게 늦게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김보름이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이 뭐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뒤에서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아쉽게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걸 두고 왕따 주행 논란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반전이 좀 있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 뒤에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했는데 이 고의 따돌림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예. 감사를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김보름이 오히려 노선영에게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공황 장애를 겪어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았다면서 이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이 김보름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 노선영이 김보름을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일부 승소를 해주고 이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게 또 항소심까지 이어진 겁니다. 소심까지. 결국 지금 5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 해결이 제대로 안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재판부가 지난달 9일에 열린 변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강력하게 쌍방 화해를 권고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일단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에 당사자들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조정은 결렬되고 다시 재판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처럼 이 강제 조정에도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 소식에 빙상 팬들이 많이 실망도 하고 뭐 계속 이어지니까 그랬는데 긴 시간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가 생긴 만큼 좀 갈등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또 빙상계를 위해서도 맞아요. 그게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자, 다음 도시락 보여주시죠. 네, 마지막 도시락인가요? 도시락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네, 옛날 도시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불황의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이 최대 실적 바로 복권이에요. 복권. 네, 복권. 아.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무려 6조 4,292억 원.
상당히 많죠. 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전년 한 해보다 7.6% 늘어서 사상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와, 이 세상이 힘드니까 다들 저처럼 복권에 많이 기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안 되지? 저도 아직 안 됐는데요. 네. 일단 뭐 불황일수록 잘 팔리는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이 복권입니다. 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2019년부터 4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5조 원을 처음 넘어섰고 네. 2년 만에 6조 원도 뚫어냈습니다. 인생 역전 이 한 방을 노리고 복권을 산 거겠죠. 그런데 복권을 가장 많이 산 사람들 뭐 지금 그래프도 나오는데 조금 의외였습니다. 오. 누군가요? 네. 보통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좀 적은 분들이 많이 살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저 지금 그래프가 나오는데 통계를 보면은 조금 달랐어요. 이 가구 소득을 5개로 나눴습니다. 예. 그랬더니 두 번째 그룹 그러니까 상위 20에서 40%에 해당하는 뭐 월 466만 원에서 673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39%, 오. 40% 가까이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 뒤가 상위 40에서 60%. 또 그다음에 60에서 80%고 소득상위 20%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네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상위 40%, 이 20%와 40% 그리고 상위 20% 합힌 이 사람들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어요. 49%가 넘죠. 그런데 저는 제 생각과 정말 반대였던 게 소득 하위 20%이 사람들이 3.3%가 복권을 사지 않았다고. 제 나름의 해석이지만 사실 복권을 사려는 그 돈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쵸. 쓰기가 그쵸. 어려운 분들일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한 달에 뭐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해석은 뭐 아직 뭐 제 주관적인 거긴입니다만 아까 보면 두 번째로 소득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산 것도 네. 참 이거 통계가 좀 신기하네요. 근데 괜히 저도 가끔 삽니다. 괜히 맞아요. 좋은 꿈 꾼 것 같고 하면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맞아요. 그 기다리는 행복회로 시간 돌리지. 동안. 그게 좋아요. 또 월요일에 사면 토요일까지 또 기분 좋죠. 기다리고 네. 나 회사 안 나오면 복권 당첨된 줄 알아. 이렇게 말도 뭐 말도 할 수 근데 있고. 항상 그 말을 가혁 씨가 많이 하는데 네. 단 한 번도 회사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열심히 나오죠. 네. 근데 이제 복권을 사면 기분이 좋다. 이렇게 설문조사만 봐도 사실 그랬습니다. 네. 조사 결과가 마찬가지였는데 복권이 있어서 좋은 이유, 이 기대나 희망을 가질 수 있어라고 답한 사람이 40.5%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좋은 일이나 공익사업에 사용돼서라고 답한 사람도 32.7%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수치, 이 기획재정부가 입소스 코리아를 의뢰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020명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조사한 결과인데요. 질문지를 이용한 대면 면접 조사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95% 신뢰 수준입니다. 네. 오늘 복권 좀 사볼까 싶기도 하고요. 네, 저도 오늘 괜히 사고 싶은 마음이 네, 생겼어요. 잘 들었습니다.